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먹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명약 깻잎입니다. 깻잎은 널리 좋다고 알려진 어떤 채소보다도 건강에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채소이다 보니 관심을 잘 갖지 않아 그 효능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을 뿐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깻잎의 효능과 건강한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세포 기능 촉진.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뇌세포의 대사를 활발히 해주기 때문에 학습 능력 향상과 기억력 감퇴 방지 및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항암 효과. 깻잎은 항암 식단에서 항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항암 효과를 자랑합니다. 깻잎에 있는 항암 물질 파이톨이 암세포와 병원성 균을 제거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해주죠. 특히 위암세포의 성질을 97%나 억제한다고 하니 이 사실만으로도 깻잎 꼭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천연 항산화 식품. 깻잎 속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의 나쁜 세포만 골라서 제거해 주는데요.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네 번째, 철분 풍부. 먼저 깻잎은 철분하면 흔히 떠오르는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깻잎 30g, 즉 3장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량이 모두 충족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풍부한 철분이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켜 혈액을 통해 산소 공급을 개선해 주는데요. 이는 빈혈 예방 및 아이들 성장 발달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눈 건강.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막을 구성하는 필요 성분인 만큼 눈 건강에 필수적이죠. 깻잎의 풍부한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몸에 흡수되면서 비타민으로 변환되고 망막세포의 손상을 억제하여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및 백내장 등 각종 눈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체내 염증 완화, 항알레르기 효과. 깻잎의 루테올린 성분은 체내의 알레르기 증상 및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나 아토피, 비염 등으로 고생할 때나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피부 미용 효과. 앞에 말씀드린 깻잎 속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성분은 건강뿐 아니라 기미, 주근깨, 잡티를 유발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로즈마린산은 미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알부틴보다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2배 이상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A, C 성분까지 풍부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에도 좋으며 신경통 개선, 식중독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왜 깻잎을 식탁 위의 명약이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깻잎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열을 가하거나 칼을 대면 깻잎의 비타민C가 손실되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림으로 많이 드실 텐데요. 조림은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고 오래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 드시고 싶을 경우에는 절인 깻잎을 찜기에 쪄 드시는 게 영양소를 보존하기 좋습니다. 생으로 조금 더 맛있게 즐기려면 소고기와 함께 쌈으로 먹는 게 궁합이 좋은데요. 깻잎의 성분이 고기의 냄새를 잡아줄 뿐 아니라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여 소고기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또한 깻잎이 소고기를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더 많은 요리에 깻잎을 활용하고 싶다면 가늘게 채 썰어 샐러드, 비빔밥, 월남쌈 등에 다양하게 곁들여도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깻잎을 미리 썰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깻잎을 썰면 깻잎에 있는 산화효소가 활성화되어 비타민C가 40% 정도나 손실된다고 하니 먹기 직전에 바로 썰거나 산화를 방지해주는 레몬즙을 깻잎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의 조리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비타민C 분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깻잎의 많은 효능과 여러 가지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깻잎이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깻잎의 권장량은 100장 정도로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무리가 올 만큼 먹기는 힘들 것입니다. 뭐든 적당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셔서 깻잎이 주는 고마운 효과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간에 좋은 채소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5% 정도 존재합니다.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많이 낀 상태로 지방의 비율이 5% 이상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대한간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간 유병률이 33%에 달하는 상황으로 국민 3명 중 1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성 지방간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인원이 폭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진단받은 사람 가운데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생긴지 모르겠다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간 하면 대부분 과음으로 인해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간에 지방이 침착된 상태입니다. 지방은 쌓여도 간 손상은 없는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간 세포가 손상되는 간염이 되고 그중 20에서 30%는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됩니다. 간경변증 환자의 10에서 25%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더 진행되기 전에 중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체내 수분들의 사용이 잘 되게 도와주며 불필요한 성분들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술, 튀김, 단 음식 등을 자주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몸속의 열이 식지 않아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나리가 간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하는데요. 미나리의 여러 성분 중 퍼시카린이라는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미나리가 들어간 지리탕이나 생선탕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숙취 해소에 좋고 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다른 재료가 없다면 미나리만 넣어서 탕으로 소금만 해서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인진쑥입니다. 인진쑥은 예로부터 황달 치료의 특효약으로 전해오던 민간요법의 약재입니다. 방약 합편에 의하면 인진쑥은 맛이 쓰고 황달을 치료하며 부종을 치료하고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황달은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B형 간염에 해당됩니다. 인진쑥에는 카피라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대표적인 간 항산화제로서 간을 손상시키는 성분인 류코트린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손상을 방지시켜주며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알코올, 마약, 담배로 인한 간 손상을 회복시켜 노폐물 및 각종 독소물질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간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인진쑥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어 간 경변, 간염, 간암 등 각종 간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인진쑥은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과다 복용을 하면 심장과 간에 인진쑥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진쑥 부작용은 두통, 설사, 급성 황달성 간염, 상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진쑥은 찬 성질이고 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몸이 뚱뚱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에 좋고 많이 마른 사람, 몸이 찬 사람,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냉이입니다. 냉이는 동의보감에서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이가 간에 좋다는 발표 내용이 있는데요. 2017년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님 팀은 국제학술 논문지에 발표한 약이 되는 음식에 냉이 추출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간 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억제되는 것을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비만인 쥐에게 냉이 추출물을 먹였더니 내장과 간에 쌓인 지방이 줄고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냉이는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맛이 매우 좋죠. 된장국뿐만 아니라 무침으로도 섭취하면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에 좋은 채소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간에 좋은 음식은 레드비트, 양파, 매실, 새싹보리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과하면 안 되므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교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